금융상품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세제 혜택을 해준다든가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맞아. 보면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안 후회하는. 나가는 되게 많거든. 근로소득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조언해주면. 적어도 1년에 3달치 급여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요.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플러스 30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IRP라고 하는 건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또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원래는 의무가입 의무가입인데. 대상은 아닌데 자, 이번에는 정부에서 마련해주던 제도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뭐 가끔 금융상품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세제 혜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맞아. 보면 잘 몰라가지고 놓치거나 나중에 싫어해서 안 후회하는. 나가는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요걸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 이 근로소득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조언해주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는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좀 약간 안전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이 싹 고민스럽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좀 지원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적어도 1년에 3달치 급여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자. 12달 중에 3달. 그러니까 4분의 1이네. 어마무시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잘 알고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아,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연금은 내가 뭐 선택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럼.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급여 명세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얼마가 빠져나가냐면 원래대로라면 자기 급여의 9% 정도가 나가. 9%면은 한 달치 급여 정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네. 그 정도 되거든. 근데 그 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죠. 절반만 내가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들도 되게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면 잘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연금으로 일단 한 달치 급여는 저축하고 있다. 오케이. 그거 잘 하고 어차피 하는 거면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 그거 아주 연말정산 할 때마다 뒤늦게 후회하고 미리 가입할 걸 하는데 미리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그게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맨날 헷갈리더라고. 요거 한 번만 좀 정리해줘. 소득공제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올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내가 400만 원을 만약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 번 거 중에 400만 원 빼버리는 거야. 그럼 2,600만 벌었다 치고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그치. 얘기네. 그리고 세액 공제는 뭐냐 그러면 그냥 3천만 원 버는 사람이면 그냥 3천만 원 번 걸로 세금을 다 계산을 해. 오케이. 한다면 뒤에 세금에서 빼주는.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네. 소득을 빼주니까 소득공제. 세금을 빼주니까 세액공제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세액공제를 400만 원 해준다는 건 400만 원 세금 빼준다는 게 아니고 400만 원 저축을 했으면 그 금액에 이제 세액공제율이 있거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100%가 아니겠지. 13.2% 또는 16.5% 정도. 근로소득자 5,500만 원 기준으로 그보다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5%를 해주고 그보다 많으면 13.2% 정도로 공제를 받으니까 자기 저축한 금액에 작게 받아도 13.2%를 공제를 받으면 사실상 요즘같이 금리 낮을 때 그만큼 벌기 쉽지 그럼 않거든. 거의 10년치 이자를 빼주는 거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면 매달 400만 원을 저축하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나눠 사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연말이 되기 전에 한번 내가 400만 원 저축했나? 확인해보고 부족한 만큼만 좀 밀어 넣어서 1월 달에 연말정산 신청할 때 잘 또 챙겨받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네. 그러면은 어차피 펀드에 투자할 거면 연금저축 계좌로 펀드를 투자하면 그렇지. 나중에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아까 국민연금 한 달치 들어갔지? 400만 원이면 일반 직장인들의 대부분 직장인들 한 달치 급여를 좀 넘어가거든. 여기까지는 내가 봐서는 가능하면 하자. 그렇지. 플러스 알파. 좀 여유가 되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 근데 플러스 300만 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있어. 보너스네, 보너스. 그게 뭐냐면 IRP라고 하는 건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면 돼. 여기는 연금저축하고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 그러면 플러스 300만 원이 더 되는 거다. 그렇지. 연금저축에 400만 원 하고 있는 사람이면 플러스 300까지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합치면 한 3달치 급여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저축이 되는 거거든. 물론 이런 이야기가 야 700만 원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700만 원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시작은 해놓고 700만 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700만 원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계좌를 개설하고 되는 만큼 이렇게 저축을 하다가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저축 금액들, 투자 금액들을 조금씩 높여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직장 오래 다니면 소득이 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저축 금액 늘려가면 요거 세 가지 이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정도만 잘 준비해도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 근데 그거 막 버려두고 아유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시는 분의 상당수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챙겨서 강제로라도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노후저축은 이 세 가지를 좀 잘 활용하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직장에 내가 잘 다니고 있을 때 뭐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줘지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내고 그다음에 IRP도 내고 할 텐데 이제 사실 요새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회사를 옮긴다든지 또는 뭐 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좀 없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직장을 요즘 뭐 상공사원 같은 게 직장을 자주 이직하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자산을 다 써버리거든. 그럼 뭐 빚 갚고 뭐 차 사고 이러면서 그래도 없애지. 빚을 갚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 자산을 구입하는 행동까지는 나는 뭘 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 그냥 소비해버리거든.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퇴직금이 쌓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잖아. 근데 이거를 개인형 퇴직연금, 아까 내가 말했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집어넣으면 세금을 안 떼. 진짜? 퇴직소득세는 안 떼고 이거 언제 떼냐 그러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떼는데 이거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 퇴직소득세의 30%까지를 할인받을 수 있어. 그럼 70%만 세금 내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 보통 받아서 써버리고 하는데 큰 계좌를 하나 터놓고 IRP 계좌를 하나 터놓고 이직할 때마다 자기가 받은 퇴직금을 여기다가 적립한 다음에 큰 바구니에 내가 만약에 회사를 4번 다녔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다닌 퇴직금, 두 번째 다녔을 때 퇴직금 이걸 다 그 큰 바구니에 넣어서 나중에 나눠서 받으면은 30%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지? 그렇지.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최고 한 30% 무조건 활용해야 정도를 되겠네.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유가 되거나 이런 걸 알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 급할 때는 좀 다르게 빼서 쓰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근로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자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그런 팁을 얘기해 줬는데 이 상황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주부 또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분들은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 그렇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별도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좋게 느껴져. 완전 보험료 안 내니까. 근데 이분들이 60세 가까이 가면 후회를 해. 왜 나는 연금 자산이 없습니까? 안 냈으니까 없지. 근데 그건 안 된 거는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손 들고 저 국민연금 가입할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 가입? 그러니까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원래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가입한다고 해서 이제 임의 가입을 하면 이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복지제도를 이기는 금융상품이 많지는 않거든. 그렇지. 낸 돈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젊은 나이에는 하기 싫어. 왜냐면 너무 먼 이야기고 제가 이 임의 가입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답변이 뭔지 알아?
가입할 돈 없어요. 아니,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50대 후반에 가까이 가보면, 자기가 그때 하지 않은 것들을 그때 가서는 약간 후회가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최저 금액이라도 근본적으로 시작을 해두자. 그래서 가장 작은 금액이, 지금 현재 임의가입업자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정도가 맞아. 매달 한 9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은 가입 기간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득이 좀 늘어나거나 여력이 되면 나중에 저축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도 그럼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한 분들은 몇 년 이상 내야 연금을 받는 최소 거야? 10년 이상만 10년 내면은 이상만 내면? 60세 이후에 자기 연금 수급 연령 도래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소위 이런 말이 있거든. 맞벌이라는 말 들었지. 직장 다닐 때는 맞벌이고 나이 들어서는 연금 맞벌이를 해야 돼. 남편도 국민연금 받고 부인도 국민연금 받고. 그리고 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들도 연금 저축이나 IRP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 진짜? 지금 연금 저축 같은데 가입하면 가입 대상은 제한하는데 단 문제는 세액 공제를 못 받아. 근데 뭐가 장점이냐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세를 내잖아 원래는. 그렇지. 그게 15.4%되거든. 맞아. 근데 만약에 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늘어난 이자나 배당에는 운용 기간 동안은 세금을 안 내.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만 연금소득세, 이자 배당에서 연금소득세 낸다. 그 세율이 5.5에서 3.3 정도니까 세율도 되게 낮잖아. 그래서 뭐 그런 방법으로 또 만약 여력이 되면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말하는 게 자영업자도 퇴직금이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 퇴직금이 없지. 자영업자도 IRP 가입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퇴직금 계정을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항상 거네. 사람이 언제까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뭐 그런 준비가 필요 없겠지만 나도 언제까지 일하다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IRP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영업자는 주부와 달리 세금을 내니까 그 세금을 줄이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이거 있는 말했던 거네. 뭐 IRP가 됐든 연금저축이 됐든 이런 상품들은 전부 다 뭐 펀드나 뭐 이런 쪽 투자 상품으로 다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꼼꼼한 제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방송 들으면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세 달치를 저축하자. 그렇지. 국민연금 어차피 하는 거고 연금저축 기본하고 그다음에 IRP 추가로 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함부로 쓰지 말고 퇴직금을 담아놓는 IRP 계좌에다가 옮겨놓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0% 세금을 30% 할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부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임의가입제도나. 국민연금을 한번 가입하는 건 주부들 할 수 있고 그 외에 스스로 퇴직금을 만들어내자. 라는 개념으로 IRP 계좌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얘기만 들어도 행복한 노후가 설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다. 듣는 거보다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실천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